자, 안녕하세요.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직업상담사 2급 이제 기출문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떤 문제건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기출문제가 있다면 먼저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문제 뉘앙스를 파악한 다음에 공부를 하신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일 최신인 2020년 9월 26일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이제 이미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해보시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일단은 이해하기 위주로 먼저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행동적 상담 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법과 함께 쓰이는 것은,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완법과 함께 쓰이는 불안 감소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1번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직업 상담사에는 1차, 2차 이제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이랑 같은 내용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물론 2차에서는 이제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나왔던 내용이 2차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2차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좀 더 일단은 답을 보기 전에 한번 풀어볼게요. 행동적 상담 기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사고 중지 또는 정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굉장히 악필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 접종 이렇게 있고요. 3번 그리고 여기서 체계적 둔감화 그리고 네 번째가 인지적 재구조화죠. 인지적 재구조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내적 모델링입니다. 내적 모델링. 자, 오늘따라 펜이 굉장히 좀 안 써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되는 이유를 여기서 또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 중에서도 체계적 둔감화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라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도. 자, 1번 첫 번째 단계. 먼저 근육 이완입니다. 근육 이완.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에요. 불안 위계 목록.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불안 위계 목록 작성에 따른 둔감화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과정이 이제 체계적 둔감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행동적 3단 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에서 이완법이라는 게 근육 이완, 뭐 이렇게 용어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육 이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체계적 둔감화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내용 같은 경우 사고중지, 스트레스 접종, 그리고 체계적 둔감화, 인지적 재구조화, 그리고 내적 모델링 이렇게 해서 도식화 외워주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정답을 한번 바로 보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왜냐? 그래서 뭐 인지적 명확성 사정을 고려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과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의 직업 상담에 관한 접근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을 동일하게 해서는 안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맞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직장인으로서 역할이 다른 생애 역할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생애 역할을 함께 고려한다.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굳이 그거를 생애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직업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 포함되어 있고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 뭐 자살 징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지금 진로, 직업 상담을 받을 때가 아니죠. 당분간 보류를 하고 그에 맞는 정신적, 심리적 상담, 치료를 받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6개 생각하는 모자. 자, 요거는 1차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2차 때도 생각하는 모자 6가지 생각의 색깔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일단 6개 생각하는 모자에 들어가 있는 색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흑색, 그리고 백색, 적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황색, 그리고 청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흑백 일단은 비관적이에요. 비관적, 비난. 자, 이렇게 이미지 머리 넣으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색은 약간 조금 단순한 느낌이에요. 본인과 오히려 직업만 고려를 합니다. 직업 고려. 자,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본인하고 직업만 고려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적색 같은 경우는 이제 직관, 그리고 또 직감 이렇게 굉장히 어필이네요. 자, 직관과 직감에 따르는 게 적색이고요. 자,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좀 호기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나 호기심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게 이제 녹색이고요. 황색 같은 경우에는 뭐냐?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자, 다 잘 될 거야. 그렇지만 이것도 무조건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청색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청색이다. 자, 이렇게 해서 흑백, 적록, 황청 이렇게 6가지 생각하는 모자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상담의 중재와 관련된 단계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 6개 생각하는 모자 어쨌든 이거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목적은 단순하게 보시면서 이제 의사결정의 촉진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는 내용은 6개 생각하는 모자의 색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의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정신역동적 진로 상담사 보딘이 제시한 진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정답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단 독립성인데요. 자, 그럼 보딘이 제시한 진단 범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의 부족. 그리고 세 번째가 자아 갈등이에요. 자아 갈등. 그리고 네 번째가 직업 선택의 불안. 직업 선택 불안이라고만 쓰셔도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확신의 결여입니다. 확신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의정자직확 저는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요거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 보기에서 독립성이 없죠. 보딘의 진단 범주에는 독립성이 없다라는 거 해서 먼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레벤슨이 제시한 직업상담소의 반윤리적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상담사의 능력 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다룬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내담자에게 부당한 광고를 하지 않아야겠고요. 적절한 상담 비용을 청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4번 같은 거 보시면은 직업상담사에 대한 내담자의 의존성을 최대화한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앞으로 직업상담사 일을 하시면서도 뭐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 저도 아직 경험 못 해봤지만 의존성을 최대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고요. 자, 6번 볼게요. 자, 6번 같은 경우에서도 꽤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하여 해석할 때 내담자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자, 요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답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입니다. 자,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이 있는데 먼저 상담 기법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사정하기가 있습니다. 가정사정하기.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이제 뭐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그리고 네 번째가 분류 및 재구성하기. 자, 다섯 번째가
저항감 및 재인식 및 다루기. 자, 여섯 번째가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그리고 일곱 번째가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그리고 여덟 번째가 반성회장 마련하기. 그리고 아홉 번째가 변명에 초점 맞추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상담 기법,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가 했을 때 이런 방법이 물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이된 오류 정정이 2차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내용, 이야기를 삭제하거나 불확실한 인물, 불분명한 동사, 제한적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기법이다. 자, 이 뜻이 뭐냐? 또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정보의 오류입니다. 정보의 오류. 그리고 한계의 오류예요. 그리고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여기 정한론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이야기 삭제하기가 이제 정보의 오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인물, 불확실한 명사, 동사 이렇게 확인하는 게 일단 다 정보의 오류에 속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한된 어투 확인하기가 이제 논리적 오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계의 오류는 뭐냐? 여기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가능을 가정하거나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나의 불가능성 어쩔 수 없죠 라는 태도 요 세 가지가 또 이제 한계의 논리 한계의 오류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 내용 똑같이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봐서 1번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볼게요. 슈퍼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2차에 나오지 않고 문제가 똑같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만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안정적인 가사 진로 유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학교 졸업 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거는 뭐 불안정 이런 게 아닌가? 얘가 뭐 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슈퍼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네요. 자, 8번 볼게요. 패터슨입니다. 패터슨 등의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된 진로 상담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8번도 보시면 일단은 정답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준비입니다. 자, 패터슨의 진로 상담 과정은 총 5개가 있습니다. 1번 의사 소통. 좀 글씨를 크게 쓰니까 괜찮네요. 자, 2번 분석. 3번 종합. 4번 가치 부여. 그리고 5번이 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것은 여기 일단 준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커뮤니케이션, 분석의 어널리시스인가 그렇고 종합이 S 그리고 가치 부여 밸류잉 그리고 실행이 E 이렇게 해서 카스베 이렇게 해서 많이들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분 종가 실 한국어로 외우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해서 의분 종가 실로 해서 진로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준비는 없다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부처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입니다. 별표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처 하면은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탐전행입니다. 탐, 전, 행. 자, 탐전행. 탐은 탐색이고요. 전은 전환. 그리고 행은 행동입니다. 자, 부처는 무조건 이 3단계 일단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또 있냐? 탐색. 먼저 자기 개방. 자기 개방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흥미, 적성을 여기서 측정을 합니다. 탐색 단계에서 흥미, 적성을 측정을 해요.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단계이고요. 그럼 전환 단계에서는 뭘 하냐? 자, 일단은 자기 일이나 직업이겠죠? 삶의 가치를 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조사를 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나, 내 직업, 능력, 그리고 내 가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자, 그럼 전환을 해야겠죠? 그럼 난 어떤 식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해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행동 계획.
행동을 취하겠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어떤 자원이 나에게 필요한지 자원 탐색을 합니다. 여기서 뭐 추가로 이제 뭐 정보 수집도 하겠죠. 자, 뭐 포털 사이트 가서 어디 취업 정보가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의사 결정까지 내리는 단계가 행동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제안한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형은 탐전행이다. 그리고 탐전행에서 각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2차까지 준비를 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1차에서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단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변별적 진단 검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경력 개발 검사와는 상관이 없다. 그냥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는 게 변별적 진단 검사인데 경력 개발, 내 이 경력을 더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나는 이걸 뭔가 더 잘하고 어떻게 더 해내겠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건데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낸다? 전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이 아니라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윌리엄슨 무조건 출제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윌리엄슨은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냐라고 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직업의 무선택입니다.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직업 무선택 혹은 뭐 미선택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한 선택. 자, 내가 선택을 했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직업을 선택을 했지만 내가 확신이 없는 거죠. 자, 3번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자, 현명하지 선택이란 뭐냐? 야, 내 흥미가 있고 적성이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윌리엄슨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 이제 모순입니다. 모순이 있다. 뭐에 모순이 있냐? 흥미와 적성 사이에 모순이 있다. 자, 내가 적성은 굉장히 잘 맞아요. 적성은 잘 맞는데 이 일 하기에 흥미가 없어요. 근데 흥미는 있는데 내가 이 일을 검사를 해보니까 적성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아닌데도 한번 선택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윌리엄슨이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일단은 자, 가치와 흥미의 불일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자, 이 11번 같은 경우는 직불현모해서 머릿속에 꼭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지역카드 분류는 내담자 어떤 특성을 사정하기 위한 도구인가? 자, 어떤 특성? 흥미입니다. 무조건. 지역카드 분류는 일단 머릿속에 흥미 하나만 넣어주세요. 정답은 1번. 흥미 사정을 위한 도구이다. 자, 13번 게슈탈트 상담이론 나왔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이론에서 주장하는 접촉, 경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귀찮죠. 그냥 문제 자체를 풀어보면은 게슈탈트 상담 이론에 있는 용어 중 틀린 내용을 찾으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막 이런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투사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요거는 맞는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반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영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영어 해석하시면서 보셔도 되게 좋고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융합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에도 용납하지 않는 의존적 관계를 말한다. 자, 이것도 융합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 그럼 정답은 4번이겠죠. 자, 편향 외고집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제 심리학 우리 직업 상담사에서 다루는 편향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편향이란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외부 환경의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편향이란 감당하기 힘든 나의 내적 갈등이나 외부 환경에 자극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교류, 접촉을 다 끊어버렸어. 다 쌩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향이다. 라고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이 조금 바싹바싹 마르네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물 마시고 왔고요. 자, 내담자 중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저스, 내담자 중심 상담은 일단은 로저스의 상담 경우에서 비롯된 이론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은 로저스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2번 한번 볼게요. 상담의 기본 목표는 개인의 일관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자기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내담자 중심 상담의 그거고요.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단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허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자, 요게 라포입니다. 라포, 스펠을 잘 모르겠네요. 라포라고 쓰겠습니다.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라포 형성하는 것도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상담 기법을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와 공감적 이해, 내담자, 아이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딴 건 모르겠는데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 조언, 설득, 가르치기는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도 별표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 수용. 무조건 수용.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무조건 사용하는 세 가지. 공감적 이해, 무조건 수용, 일치성. 이 세 가지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험 보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중 가정 사용하기. 자, 우리 아까 가정 사용하기도 잠시 얘기가 나왔었죠. 해당하는 질문이 아닌 것은, 자, 그럼 요거는 굉장히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 일단은 폐쇄적인 질문이냐 아니면 개방적인 질문이냐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자신의 일이 마음에 듭니까? 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혹은 아니요. 여기서 조금 더 뭐 좀 창의적이신 분들이라면은 뭐 글쎄요. 맞춰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답이 한정돼 있죠.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폐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당신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난 너도 싫고 지금 내 상사도 싫고 내 부하도 싫고 사장도 싫어. 그리고 내 월급도 싫어.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개방적인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 너라고 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개방적인 질문이죠. 4번도 어떤 사람이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너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개방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가정 사용하기에서는 개방적인 질문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같이 외워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yes or no 라고 대답이 나오는 것들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은 정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및 심리치료적 관계 형성에 방해되는 상담자의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상담자의 행동은 3번입니다. 도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왜냐?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라포 형성, 너와 나의 친밀감, 상담자와 내담자의 친밀감을 먼저 형성을 하고 상담이 시작되어야 되는 그 관계 형성인데, 여기서 내가 도덕적으로 얘 생각해보니까 조금 예의가 없는데? 지금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런단 말이야? 이런 판단이 관계 형성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를 수용해주고 감정의 반영, 공감을 해주고 일관성, 일치성을 가지고 계속 상담을 할 줄 알아야 관계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상담자의 행동은 도덕적 판단이다.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시한 전망 검사 중
코트를 나왔습니다. 코트라면 동그라미 나오거든요, 이제. 코트를 제시한 원형 검사에서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자, 요것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2차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원에 대해서, 코트의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자, 첫 번째. 그럼 뭘 써야 되냐? 원의 의미. 원의 의미는 뭐냐? 자,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내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차 개념이다. 자, 그러면 원의 크기 문제의 정답이기도 하죠.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자,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냐, 현재에 머물러 있냐, 미래에 머물러 있냐, 뭐 이런 그 시간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원의 배치를 물어봐요. 원의 배치, 원회가 맞닥뜨려져 있는지 겹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거는 시간 차원의 연관성입니다. 자, 과거와 현재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와 미래가 또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원의 배치를 보고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의 크기, 아까 시간 차원에 대한 친밀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은 원의 의미죠. 자, 연결 구조는 원의 배치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어렵죠. 자, 일단은 정답을 먼저 봐야겠네요. 이거는 3번입니다. 3단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18번, 여기서 잘못된 행동보다는 여기 있죠. 잘못된 행동보다, 일단 맞아. 1번 보시면은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가치를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상담자와 이제 내담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인데,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이 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 자,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의 열등감 극복을 목표로 한다. 자, 얼핏 보면 맞는 말인데,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19번 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제시하는 불안의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신분석의 불안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 불안. 그리고 두 번째, 신경증적 불안. 그리고 세 번째, 도덕적 불안이 있어요. 도덕적 불안.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제시하는 불안의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정답을 보면은 현실적, 도덕적, 신경증적 이렇게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인데, 자, 그럼 현실적 불안은 일단은 뭐냐? 자, 외부 환경과 납니다. 외부 환경과 나. 자, 오늘 내가 회사를 갔는데 약간 사장이 나를 오늘 자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불안감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현실적 불안감이 되는 거고요. 자, 신경증적 불안은 조금 어렵습니다. 원초화라고 하는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원초화가 있는데, 원초화의 욕구를 따랐을 때 벌 받을까봐 이런 겁니다. 내 본능에 충실했을 때, 이게 뭔가 혼날 것 같은데, 위법행위를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신경증적인 불안을 나도 모르게 한다라는 거죠. 도덕적 불안, 이거는 내 양심이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이것도 내가 처벌을 받거나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게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러려면 도덕적으로 살면 이런 불안이 안 생기겠죠. 어쨌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제시하는 불안의 유형은 현신도다. 현신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단 상담 기법은, 자, 정답 보기 전에 보기를 봐야죠. 자, 말하고 있는 집단원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잘 알 수 있게 돕는 것. 말하고 있는 집단원의 말의 내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사소통하는 것. 자, 그러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반영하기. 자, 반영하기라는 게 뭐냐?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내담자가 했던 얘기를 내가 듣고 다시 풀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기인가? 뭐 연결짓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힌트, 의사소통을 한다, 감정을 이해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기라는 것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반영하기의 핵심은 상대방이 말한 거를 내가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상대방이 했던 말을 내가 반영을 해야겠죠? 상대방이 나 배고파요 라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나 살 뺄 거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반영하기다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9월 일단은 1과목 첫 번째 1번부터 20번까지 직업 상담학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2과목 2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